안녕하세요. 새롭게 찾아온 금요일의 특별 코너 금주 한방 시간입니다. 수급의 흐름으로 이번 주를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투자 상담 코너도 마련했는데요. 이 종목 투자부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해결을 해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이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송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금요일 이 시간을 책임지게 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단 금요일 날 방송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주의 마무리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내용 제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주 한방, 금요일에 우리가 한방을 공략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세를 통해서 이번 주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몰렸던 종목인데 기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했고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SK하이닉스 2위, 그리고 4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3위는 삼양식품, 5위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몰렸던 탑10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일주일이었고요. 2위는 하나오션인데요. 한미조선협력 펀드수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3위는 삼성전기, 4위는 이수페타시스가 차지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 수급이 집중된 섹터들의 다음 주 전망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겠죠. 먼저 이번 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던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모두 삼성전자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어요. 다음 주에 반도체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출 데이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39%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장 급증한 데이터가 바로 7월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부와 같이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쪽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메이저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기관 쪽 수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4%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많은데요. 뭐 HBM3, 2 같은 경우, HBM4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수주 확대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이런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최근에 흐름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좋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제 클라우드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은 하반기까지도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주가 없다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슈팅 나오면서 24% 가까이 슈팅이 나오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4월 저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전에 제가 텔레칩스도 말씀드렸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수급 동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장비 쪽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은데 업황이 개선되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소재랑 부품 쪽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는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전망이 좋지만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와 텔레칩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떨지 궁금해요. 이번 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면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사들였거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차익 매물도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점 30만 원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로 보면 한 15% 정도 밀려있는 구간인데요.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급감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가 리포트를 보시면요. 한 40만 원대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2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은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전망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 최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4만 원 언더 쪽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우리가 집중을 해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급이 몰렸던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두 번째 섹터는 조선인데요.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예, 국내 조선 업체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조선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예,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LNG선이 있고요. LNG 플러스 방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 그다음 코스닥은 마이너스 4% 마감했는데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빨간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모멘텀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3대 조선사라고 하면 HD 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 방산 모멘텀을 대우조선해양에 매각을 했고 그게 지금 하나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대폭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좀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 현재 조선소는 없지만 그래도 MRO를 딸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북극항로 관련해서 쇄빙선 모멘텀도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살짝 조정받을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조정 한 번 받고 다시 급등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동성화이텍만 보더라도 한 27,000원에서 22,000원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조선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계속해서 협력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하나시스템이었는데 네. 하나시스템은 이제 약간 조선이랑은 멀죠. 먼데 방산 쪽이랑 보면 가깝습니다.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뭐 미국 현지 조선 관련해서 모멘텀이 더해지는 종목을 갖고 싶다 하시면은 하나시스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조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전고점 매물을 돌파하면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지금 밸류를 기반으로 했을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제시를 했냐면은 13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13만 원 언더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과 조선협력 관련해서 보실 분들은 하나시스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방산 모멘텀이 엮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자세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특히 대장주인 LG 엔솔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2차 전지가 다음 주에도 빛을 계속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대장격인 LG 엔솔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한 6조 원 조금 안 되는 ESS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제 고객사는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ESS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바꿨죠. 그러면서 ESS 모멘텀도 최근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LFP를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수의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더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자,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LG 엔솔 같은 경우도 26만 원대에서 최근에 4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50% 정도 오른 상황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 뭐냐면은 테슬라 4680 배터리 공급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조금 큰 모습인데 다음 주까지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4680 같은 경우는 LG 엔솔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미쳐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다시 한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저가를 원했던 중국 고객사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ESS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2차 전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매수세가 몰린 종목들로 다음 주의 섹터에 대한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제 8시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거래소가 마감이 됐죠. 이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 특징주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6%대 하락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풍산 역시 계속해서 깊은 하락세를 연출해 갔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1%대 하락했고 SOS랩은 오늘 430억 원 규모의 이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는 소식에 정규장과 애프터마켓에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에 횡보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좀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6%대 하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은 오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흐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 정말 안 좋은 흐름이 뭐냐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깎이고 그다음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면서 지금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약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6% 빠졌는데 제가 오른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전기술 같은 거 보시면요. 오늘 9%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래량도 꺾이고 지금 계속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지금 투자 심리가 계속 훼손되는 거거든요. 자, 이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원전 설계 쪽에 있어서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유는 뭐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 모멘텀도 더해지고 있고 원전 해체 쪽에도 진출해 있는데 원전 폐기물 시장이 또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원전 폐기물 시장은 뭐 생각보단 작습니다. 36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외쪽으로도 이제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체코 외에도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가 나오고 있다.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따내고 나서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에서 받는 돈이 8조 5천억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규모가 26조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친구가 가져가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7년치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코 원전,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은 현재 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가스 터빈 맛집인데 이게 이제 유럽 쪽으로도 계속
계속해서 수출 확대될 수가 있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기회가 이제 엿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 대비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만 대응 안 하고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6%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잘 버텨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의 하락세가 오늘 짙었죠.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 또 풍산의 일가견이 있으셨잖아요. 방산 섹터가 고점이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 풍산을 포함한 방산에 대한 섹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미 방위비 협상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이미 상승이 시작됐고 필수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풍산만 놓고 보면은 풍산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문제였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2분기에 어닝 쇼크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게 더해졌냐면은 2분기 실적 안에 담겨진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통 풍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업부가 있죠. 구리 사업부랑 탄약 사업부가 있는데 구리 가격도 좋고 지금 탄약 수출도 좋은데 왜 하락했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가격이 반등한 게 2분기 중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그래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세금이라든지 이제 기타 비용들이 2분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풍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5mm 포탄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증설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5mm 포탄만 보더라도 한 2,500억 정도 추가 매출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풍산은 지금 비록 오늘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긴 하지만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풍산뿐만이 아니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우리가 최소 못해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의 특징주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우리만의 코너죠. 사연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새롭게 찾아온 이 금주 한방에는 세 분의 종목과 이 투자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식남녀 밴드 통해서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아둔 종목들로 이 사연들로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투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금주 한방과 어울리는 상품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사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밴드 주식남녀에서 사연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을지 먼저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주가 창만 들여다보다 끝나는 소심한 개미입니다. 한때는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이란 단어에 가슴이 뛰었고 카카오페이가 날아오를 줄 알고 78,460원에 용감하게, 아니 무모하게 비중을 잔뜩 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가는 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손절은커녕 손도 못 대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탄 건 상승 열차가 아니라 하락 롤러코스터였다는 걸요.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다시 주가가 돌아오겠죠. 계좌에 스테이블은 없고 눈물만 가득한 청취자 드림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잠잠해진 스테이블 코인 테마. 스테이블 코인이 한때는 기대감으로 랠리를 펼쳤지만 지금은 좀 잠잠하잖아요. 하락 롤러코스터일까요, 카카오페이? 예, 일단 단순 기대감이 오른 만큼 그만큼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5월 말만 보더라도 35,000원 언더였습니다. 35,000원 언더였던 종목이 11만 원까지 갔습니다. 11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급등이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좋은데 정부 정책 기대감이 지금 실적으로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10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78,000원 부근 지금 평균 매수가 말씀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가격대가
가장 강한 저항선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20날이죠. 6월 20날 상한가 간 날이 있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상한가 간 날이 있는데,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슬픈 날입니다. 이날 보시면은 대량 거래 동반한 장대양봉. 아나운서님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기준봉이에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하고 대량거래 들어왔는데 보통 우리가 기준봉 상단 부근은 가장 강한 저항 매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8만 원대 목표가 잡으시는 게 맞아요. 맞고 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단순 기대감에만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18개 상표 출원도 했었고 지금 뭐 나름대로 실적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뭐 토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종목이 바로 카카오페이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해질 때 가장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높게 잡으신 게 아쉽습니다. 아쉽고 만약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만 원까지 갔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전고점 11만 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타나야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정책이 수혜가 받을 수 있다면 11만 원까지 예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취자님의 사연이 고민이 해결이 됐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알래스카 LNG 사업 기대감에 동양철관을 들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참여하겠지라는 믿음으로 매수했는데 관세 협상 결과에는 사업 자체 언급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있고 이번 회담을 통해 알래스카 참여나 협상이 다시 진전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시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버텨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대가 끝났다고 보고 정리하는 게 나은 건지 진짜 고민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동양철관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소외된 걸로 보이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하냐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낫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평균 단가가 크지 않으시면은 일단은 저는 홀딩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 알래스카 LNG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관련되면서 우리나라가 LNG 관련해서 거기에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인 게 바로 알래스카 LNG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알래스카 LNG 우리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래스카 LNG가 사업 규모가 60조 원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개발해야 되는 거리 자체가 1200km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래스카 LNG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LNG 운반선이 추가적으로 60척이 더 필요합니다. LNG 운반선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수주 80% 차지한 게 바로 우리나라인데 자 LNG 운반선 아직도 비쌉니다. 4천억 언더 정도 해요. 한 척당 4천억인데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60척이면은 24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놓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확실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딱 두 번 움직였어요. 언제 움직였냐면은 자 이제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앞전에 대왕고래 테마 때 한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인 게 바로 알래스카 LNG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단순 기대감이 움직인 만큼 최근에 하락폭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평균 단가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래스카 LNG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철강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철강 산업도 원래 우리나라가 잘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인데 2005년부터 우리나라가 조선 사이클을 돌면서 같이 철강도 같이 사이클이 돌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 쪽이 이제 들어오면서 최근에 밀렸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우리나라도 욕심이 나는 사업인 만큼 기대감이 여전하고 동양철과는 많은 비중이 아니라면 홀딩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연회에서 송률 매니저님의 팬이 된 투자자입니다. 대선 이후 증시는 호황이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지만 이상하게 수익을 챙기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만의 문제인가 싶었는데 지난달부터 연기금이 ETF로 단타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도 지수는 올라도 돈 버는 개인 투자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프리마켓에서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려두면 외국인들이 정규장에서 매도 폭격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매일 반복되고 올라가야 할 종목이 아닌 희한한 종목들만 튀고 수급이 하루에도 여러 번 널뛰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수는 계속해서 좋은데 개인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저는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단순 기대감에 올라갔던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차익 매물, 패닉셀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자꾸 이런 관점을 가다 보니까 제가 눕률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누워있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게 최고고 자, 현대차만 보시더라도 답은 나왔습니다. 현대차 어제 방송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만 마이너스 3.8% 빠졌거든요. 현대차 1%대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평가 상태의 우량주도 한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PER 저평가인 업종도 체크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동차라고 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PER 같은 경우는 0.5에서 0.6배 완전 역사적 저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악재는 다 산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하고 있는 종목 혹은 호실적 전망되는 종목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올라가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 업종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원전도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받았던 종목들은 전 다시 한번 재공략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들도 이렇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테마가 약해진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남아있거든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괴를 같이 보면은 반도체 장비 쪽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분을 이렇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저평가 우량주에 집중을 해보자,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섹터들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많은 얘기 풀어주셨지만 할 말이 더 많으시잖아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반밖에 못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튜브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속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속률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금주한방 코너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주식남녀 네이버 밴드 통해서 쉽게 사연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많은 사연, 많은 투자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함께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